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이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환자분들은 지금 소아청소년과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인 신생아를 중심으로 제가 진료를 보고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모유수유랑 이제 신생아 케어의 이제 모든 것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한테 오시는 많은 보호자분들,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기를 처음에 낳고 나면 이제 아기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항상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부터 이제 신생아들 태어나서 태연전하는 검사까지 이제 골고루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목욕인데요. 신생아 목욕은 요즘에 이제 조리원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시는데, 조리원에서 많이 이제 교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이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보면은, 물 온도를 이제 팔꿈치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뜨겁지 않거나, 만약에 많이 뜨겁지 않게 혹은 이제 많이 차갑지 않게 이제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하다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육아용품들이 많이 잘 나오면서 이제 온도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온도계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팔꿈치로도 꼭 확인이 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귀를 싸는, 애기 랩핑하는 이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용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라고 저희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흔하게 쓰는 아기용 비누도 굉장히 아기한테 자극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래서 뭐 잘 안 씻기는 게 낫다, 혹은 이제 물로만 씻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세요. 그래서 애들도, 신생아들도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기용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기 목욕은 아빠도 항상 저희가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보호 차원에서 엄마들이 이제 손목이나 이런 게 많이 약해지신 상태라서 3kg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애기들이 무거워요. 한 손으로 들고 하는 게 좀 무겁기 때문에 이제 아빠도 함께 목욕에 참여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탯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탯줄을 막 잘린 이제 세모,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탯줄이 있고, 여기 잘려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한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꼬독 약간 이제 마르면서 이제 혈관이 이제 좀 마르는 양상이 보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딱딱해져요. 탯줄이 이제 딱딱해지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요 끝이 떨어지면서 이제 배꼽이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2주 이내 많이 떨어지고, 처음에 떨어지면은 안에가 조금 밑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피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독만 잘 해주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 아물게 되면은 예쁜 배꼽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배꼽 소독을 하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뭐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애들이 여기를 건드리면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엄청 겁을 내시면서 이제 탯줄을 열심히 닦으세요, 대부분. 마른 탯줄은 닦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탯줄과 그 아래쪽이 이제 좀 밑둥이 말라서 떨어져야 하는 그 부분, 혹은 이제 분비물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면봉도 좋고 알코올솜 꺼줘도 좋고 거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고요. 하루 한두 번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기저귀를 좀 배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기저귀를 여기 덮게 되면은
소변이 애들이 차오르면서 그 소변이 자꾸 묻거든요. 묻어서 여기가 눅눅해지기 때문에 2차적인 염증도 생기고 잘 안 마르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탯줄 관리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꼽에서 살이 자라서 덩어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덩어리처럼 올라오는, 살이 자라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나 아니면 배꼽 주위가 이렇게 보면서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빨갛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탯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뭐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생후 4주가 넘었는데 탯줄이 너무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게 되면은 이것도 안쪽으로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제 보통 참외 배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배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보통은 하세요. 배꼽이 볼록 튀어나왔으면 참외 배꼽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배꼽 탈장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나와 있는 거고, 크게 나오면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애들은 뭐, 올 때마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올 정도로 엄청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이거는 수술하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고요. 도가 6개월이 지나면 거의 다 6개월이냐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돌 정도가 되면은 내가 배꼽이 나왔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쏙 들어가서 예쁜 배꼽들이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모유가 좋은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모유가 좋은 점은 뭐 100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당연히 산모한테도 좋고 아기한테도 좋은 게 이제 모유입니다. 산모한테 유리한 점은 당연히 산후 출혈도 감소시키고, 월경에, 그러니까 생리를 맞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월경에 의한 실혈도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임신 전 체중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 임신도 늦출 수가 있고, 산후 뼈의 재활화를 촉진시켜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난소암 위험성도 감소시키고 유방암의 위험성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양육비가 이제 많이 분유살 돈이 이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애기한테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이제 먹거리가 되는 거죠. 영양 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우수하고요. 신선하고 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무균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당한 온도로 유지가 되어 있고, 따로 데우거나 뭐 그러지 식히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면역학적으로 너무 제일 우수한 거고, 장 점막 발달도 아주 잘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우유 알레르기나 이제 수유 분리증의 증세가 당연히 적은 걸로 되어 있고요. 머리 발달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필수 지방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항산화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기를 이제 스킨 투 스킨 피부로 닿아서 엄마랑 이제 피부에 맞닿아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유는 급성 감염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설사나 중이염, 폐혈증, 괴사성 장염,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금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모유를 먹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만성 질환도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이라든지 소아암, 알레르기, 이제 크론병, 당뇨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유병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유는 주변 상황이나 수유모의 영양 상태, 그리고 출산력, 산모의 신체 조건, 유전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착유 시 유축할 때 문제,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성분이 많이 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대신에 다량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큰 덩어리의 비율은 수유모의 영양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른 사람이든 이제 비만인 사람이든 특히 이제 영양소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타민 B나 셀레늄 같은 미세 원소, 미세 비타민 같은 것들은 이제 수유모의 섭취량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유 중에 이제 초유라고 하는 부분을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초유는 임신 후반기부터 출산 후 2에서 4일까지 분비되는 아주 짙은 레몬색 및 노란색 모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모유랑 비교가 안 돼서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완전히 샛노란색이에요. 아주 밝은 샛노란색인데, 아기의 위가 원래 이제 하루가 되면은 이렇게 약간 큰 구슬 정도의 한 5에서 7mm고요. 위가 3일이 되면 이렇게 늘어나고 7일이 되면 이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초유가 분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처음에는 한 10에서 40ml가 분비가 되고 있고, 용량이 적어서 아기들이 작은 위에 이제 흡수할 만큼은 가장 적절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분비되는 모유에 비해서는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좀 적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초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건 못 먹어도 초유 한 3, 4일 동안은 꼭 먹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gA라는 면역 물질이 굉장히 다량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의 첫 예방접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모유 수유는 그러면 언제 할까요? 첫 모유 수유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하기도 더 일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산도를 나오자마자 바로 가슴에 대고 아기가 그때 바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게 첫 모유 수유의 시작입니다. 생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유방을 아기 입에 가까이 놓으면은 아기가 좀 신기할 정도로 엄마 젖꼭지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모유 냄새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엄마 젖을 찾아가는 의미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젖꼭지로 이제 아기 입 주위를 건드려서 해저귀 반사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 해저귀 반사는 뒤에서 잠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생후 1~2시간이 제일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뭐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냄새와 이제 촉감만으로도 그렇게 모유를 찾는 움직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기에게 수유 전에는 가능하면 다른 음식, 특히 이제 분유나 아니면 물이나 이제 다른 포도당이나 이런 음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인 처치는 이제 보통은 아기가 나오자마자 비형 간염을 맞고 이제 비타민 K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런 예방적인 처치도 엄마와 첫 접촉한 이후에 실시해도 됩니다. 모유 수유를 많이 잘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유수를 완전 모유수유, 완모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완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기가 원할 때 이제 언제든지 먹이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죠. 아기는 나오자마자 조금 먹고 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얘가 제일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얘가 잘 먹는 건지, 충분하게 모유가 잘 나오는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세요. 내가 먹이는 모유 양이 얘한테 충분한지, 요거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생후 2일에서 7일에는 아주 자주 먹을 수도 있어요. 한 30분 만에 먹을 수도 있고, 대신에 뭐 1~2시간 내에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원할 때 일단은 충분히 언제든지 먹이셔야 되고, 근데 요게 신기하게 7일에서 10일을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제 하시면, 그 이후에는 모유 양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이제 좀 텀이 좀 늘 수가 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이제 한 번에 먹는 양이 아기 위도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대부분 보통 한 1, 2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젖생산이 이제 잘 시작이 되면은 하루에 한 8번에서 12번.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이게 솔직히 이게 많이 힘드셔서 많이 실패율이 높으신 게 이게 밤에 이제 엄마도 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먹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많이 힘들어서 보통 밤에 많이 분유 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밤에 젖 먹이는 일이 솔직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모유를 오래 먹이실 수 있는 찬스 중에 하나인데 밤에 젖을 먹이는 일이 젖을 오래 먹일 수 있고 그 다음 젖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다는 표시가 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유축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유축해서 이제 몇 cc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먹이시는 분들도 좀 봤고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24시간에 8번 이상 젖을 잘 먹고 젖이 나오면 아기가 빠는 리듬이 좀 느려지고 이제 삼키는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생기가 있고 아기가 이제 잘 먹으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도 이제 탱탱해지고 그리고 수유 사이에 아기가 이제 푹 잘 잡니다. 수유가 끝나면. 그리고 한 6번 이상 옅은색 소변을 진하지 않은 소변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도 3번에서 8번 이제 좀 횟수가 좀 다양한데 여러 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루에 18mg에서 30mg 지속적인 체중 증가가 되면은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강의록에 몇 cc, 몇 mg 이제 몇 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체중 증가라고 해서 이거를 매일 몸무게를 재시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른 레치의 방법이에요. 엄마가 보는 시선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아기가 물었을 때 엄마가 보는 시선입니다. 해적의 반사라고 하면은 이제 아기 입에 엄마 젖이 닿으면은 입을 쫙 벌려요. 쫙 벌리고 크게 벌립니다. 아주 애가 크게 먹어서 크게 물 수 있도록 엄마 젖을 아주 크게 물고 유륜 자체가 입안에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이 싹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도록 요 모양이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게 되면은 잘 못 빱니다. 잘 못 빨아서 다시 물릴 수 있게끔 아기도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잘 빨 수 있도록. 모유 수유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도 편해야 되고 아기도 편해야 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는다고 엄마가 어깨와 허리에 엄청 막 온 힘을 다 주고 있으면은 솔직히 아기도 그렇게 편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도 몸에 힘을 다 빼고 아주 편하게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아기도 편한 자세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가 이제 마주보는 시선이고 엄마 배랑 아기 배가 맞닿게 이제 안고 계셔야 되고요. 아기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고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이 유방에 딱 닿는 자세가 아주 적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는 솔직히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람 앉기, 뭐 반대로 혹은 뭐 축구공 잡기 자세, 옆으로 누워 먹이기 자세, 안정된 아기가 조금 크면 이렇게 앉아서 먹이시기도 하고요. 쌍둥이면 양쪽 젖을 동시에 물리시기도 하고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솔직히 정해진 자세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기가 편하게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자세가 편한 자세들이 이제 본인한테 맞춰지는 자세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유 수유가 얼마나 잘 됐는지는 체중, 전신 상태, 모유 수유, 양상, 황달, 이제 탈수 여부, 대소변 여부랑 엄마 유두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모유 수유를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체중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체중은 아기가 이제 살이 한 일주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살이 붙는 게 엄마 눈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포동포동해지고 약간 발그스름하게 포동포동해지는 게 보이면은 보통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조리원, 요즘에 이제 조리원 많이 가시니까 조리원에서는 이제 몸무게를 재실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집에 와서 매일 재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재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병원에 한번 예방접종 때문에 가면은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기의 대소변 횟수는 이제 보통은 첫날 대변 한 번, 소변 한 번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요.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면은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소변보다는 대변 횟수가 모유 수유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량이 많아지면은 대변 횟수도 자동으로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량이 풍분한지, 좀 엄마가 이제 걱정이 좀 많아지시죠. 내 젖이 충분히 나오는 건지, 이거 혹시 좀 부족한 거가, 아기가 잘 안 크는 것 같은데 분유를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기가 좀 작게 나왔는데 분유를 먹이면서 키우는 게 더 잘 큰다더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그리고 황달이나 대변이 많이 무르기 때문에 이제 모유수유를 끊으세요 하는 잘못된 조언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엄마 유방에 생긴 문제들, 그리고 혹은 엄마의 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것들이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중 증가율은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첫 주에는 체중이 많이 원래는 빠져요. 3kg에 태어난 아이들도 한 3kg, 3,000g으로 태어났으면 한 2.8kg 이 정도까지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보통 일주일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출생 체중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몸무게가 느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고, 그 이후에 진짜 본인의 살로 이제 찌는 게 아주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넘어가면 이제 170g, 4에서 6개월이면 이렇게 느는 걸로 보고는 되어 있지만,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숫자를 알려드리기 되게 싫어하는 게, 엄마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얘가 이만큼 안 늘었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치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에서 12번 하시니까 가장 좋고, 밤에는 최소 1번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수유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수유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후 한 달 정도까지의 얘기예요. 그 이후가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먹는 양이 많아지고 텀이 계속 길어지고 이제 밤수하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6시간, 4시간 이상 당연히 이제 6시간까지 수유를 걸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까지는 4시간 이상은 가능하면 4시간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한 번씩 먹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4주가 지나면은 이제 엄마가 모유가 생성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한쪽만 먹이셔도 됩니다. 한쪽 먹이고 그 다음 타임에는 다른 한쪽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변은 보통 6개 이상 기저귀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대변은 약간 무르게 봅니다. 건더기가 많이 없을 만큼 무르게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수차례해서, 근데 좀 달라서 하루에 여러 번 보는 애들도 있지만 한 며칠에 한 3, 4일에 한 번씩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마다 차이가 많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근데 대신에 너무 잘 안 보는 아기들도 잘 먹고 배가 말랑말랑하고 많이 토하지 않고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유 유축도 솔직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한몰 유두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아기가 잘 못 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축기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전동 유축기나 이제 뭐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고요. 유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모유를 빠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모유수를 하시려면 분만 6시간 이내에 생각보다 뭐가 뭉치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솔직히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도 아기를 낳자마자 6시간 이내에 유축을 하시는 것이 모유수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처음 수일에는 하루에 8번에서 10번 이상 이제 자주 하시는 게 좋고 양쪽 젖을 각각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축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잘 하시면 솔직히 전량이 많이 증가가 되세요. 그리고 젖이 충분하다는 거는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조금만 해도 굉장히 갑자기 폭발적으로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 하시면 하루에 750에서 900 정도 충분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충분한 양이 잘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더 자주 유축하거나 유축 시간을 더 길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약물을 좀 써서 모유를 좀 생성이 좀 많게끔 하는 방법도 좀 있고 아기랑 접촉을 확실히 하면은 전량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육축 전후에 아기를 좀 안고 있는 것 자체도 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기 옆에서 유축을 하시는 방법도 전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유 시의 문제는 실제 너무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옆에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가 엄마 문제든 아기 문제든 이제 격리가 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엄마 질환이나 엄마 이제 유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유방 통증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채는 아기들이 좀 문제인데 수유 시가 5분 계속 먹어도 보챈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유 시작 5분 언제 보채는지가 솔직히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고 5분 이내 수유를 시작했는데 안 빨고 제대로 안 빨고 5분 이내에 계속 보채는 애들은 유도 혼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뭔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좀 잘 못 빨 정도로 편평 유도라든지 한몰 유도 혹은 젖사출이 좀 젖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젖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보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혹시나 이제 젖 양이 오히려 더 너무 많은 경우에 갑자기 사출이 쭉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보채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수유를 다 했는데 보채는 애들은 이제 트림을 시키시고 이제 속이 좀 뭔가 거북하든지 그래서 보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때 쉬를 했는지 대변을 봤는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유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젖병을 계속 처음에 빨았던 아이들이 모유를 빨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모유 자세 잡을 때 이제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모유 빠는 거는 젖병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젖병은 대강 입에 그냥 넣어도 쫄쫄쫄 나오거든요. 그 병에서 나오는데 모유는 본인이 크게 물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빠는 모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유도 혼동이 오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젖꼭지인데요. 젖꼭지? 공갈 젖꼭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아기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물리면은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젖꼭지를 계속 물려놓으면 이것도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젖꼭지 모습이랑 아무리 이제 엄마 젖이랑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모유랑 이게 어떻게든 느낌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후 4에서 6주 전에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아기들이 이제 요것 때문에 체중 증가가 지연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빨이 나올 때쯤은 가능하면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유 성공을 위해서는 놀이개 젖꼭지나 모유병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황달인데요. 황달은 이제 신생아를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머리부터 발로 진행이 됩니다. 황달은. 순서는 머리부터 발로 진행이 되고, 없어지는 거는 거꾸로 발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가장 마지막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모유를 먹어서 황달이 생기는 경우예요. 모유 수유 중에 만사가 200명 중에 이제 1명 정도가 모유 황달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특별하게 많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모유에 포함된 이런 효소에 의해서 황달이 발생이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2, 3주째 최고치에 좀 도달하고 있고, 요거는 모유 수유를 계속 모유를 수유를 하면은 보통 잘못하시는 게 모유에 대한 황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모유부터 끊고 보세요. 끊고 보면은 당연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유 수유의 성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는 당연히 분유를 먹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황달이 뭐 다 항상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모유 수유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황달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이제 보통 16 정도 이상일 때는 모유 수율을 조금 높은 편이에요. 16이면은. 그래서 모유 수율을 한 다음에 꼭 2시간 끊고 2시간 후에 빌리루빈을 측정을 해 본 다음에 12시간 정도만 모유 수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2 이상 떨어지면은 요 모유 수유 한 12시간 동안 끊었더니 2 이상 떨어지네. 그러면은 요거는 모유에 의한 황달이 맞습니다. 근데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솔직히 그냥 계속 모유 수유를 하셔도 솔직히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모유를 먹이면서 혹은 다른 원인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15 이하면 다시 모유 수유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광선 치료는 보통 20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보통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한 18 이상 정도 되면은 보통은 광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광선 치료는 이렇게 푸른 빛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얀 빛으로 이렇게 애기 이렇게 안대랑 이렇게 귀저귀만 이렇게 채워놓고 불빛을 쬐는, 말 그대로 광선을 쬐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관리인데요. 이제 애기 피부인데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애기들이 피부가 이제 요렇게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태열입니다. 대부분이 태열이고, 물론 그 중에 신생아 여드름도 있고요. 보통 이때는 이 시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생기진 않아요. 대부분은 막 생기는 다 뭐 태어나자 출생 직후에 생기지는 않고, 보통은 한 달이 지나면 애기가 뭐 피부가 엄청 깨끗했는데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앞에처럼 뭐가 막 돋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얼굴, 아니면 목, 그리고 앞 가슴, 이렇게 부분까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원인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피부의 습진성 병변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볼이나 귀 뒤, 이제 허벅지 안쪽 요런 데 많이 생기고요. 물집도 잡힐 수가 있고, 이제 딱지가 오돌도돌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좋아집니다. 솔직히 이제 보습제 바르시는 게 좋고요. 얼굴에도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뭐가 생기면 일단은 근데 자극이 된다고 클렌저 사용 안 하고 안 씻기려고 보통 많이 하세요. 물 세안만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분비물도 많이 생기고 이제 땀이나 피지도 많이 애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기시고 대신에 이제 헹구는 걸 열심히 잘 헹궈 주시면은 좋아요. 오히려 이제 보습제 쓰시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까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투여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 두피에 이렇게 딱지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요게 머리 두피랑 이렇게 눈썹, 그리고 귀 뒤,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듬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100일 지나면 이것도 그냥 보통 좋아지기는 하는데, 베이비 오일 같은 거 마사지 해주시면은 많이 저절로 떨어지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단기적으로 사용하면은 좀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저귀 발진 많이 생기죠. 기저귀 발진 많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랑 건조예요. 뭐 물론 무조건 약 바르는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한데 통풍 시켜주고 건조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물티슈 쓰시면 안 되고 파우더는 이게 쓰시 마시란 얘기가 보통 잘못하시는 게 연고를 잔뜩 바르시고 그 위에 파우더를 바르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파우더가 연고랑 이게 그래서 떡지거든요. 그러면서 다 막아서 더 심해져요. 기저귀 발진이. 그래서 파우더 하나만 바르시는 거는 뭐 그거는 보송보송하게 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만 연고를 바르면 연고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대변 양상인데요. 응가 좀 사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건 태변인데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은 보는 변이에요. 엄청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강하고 새까맣고 대신에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는데 이제 모유를 먹고 한 2, 3일 하루 이틀 지나면은 굉장히 묽고 약간 초록색 변으로 좀 변해요. 그리고 모유를 먹으면 이렇게 무른 변이 되고요. 이제 분유를 먹으면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고 모양이 나는 이런 대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 양상이 변하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태원전 검사인데요. 태원전 검사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해서 발뒤꿈치 찔러서 하는 검사로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발뒤꿈치에 찔러서 피를 여기다 묻혀요. 종이에 묻혀서 이 검사가 나가는데 한 대략 59종 정도가 나가고 선천성 대사 이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스크리닝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후에 보통은 대부분 애들이 한 2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태어나기 때문에 외래에서 검사 결과를 보통 확인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엔 청력 검사도 다 이제 저희 기본 검사인데 요거는 머리에 뭘 좀 붙이고요. 헤드셋 같은 걸 씌워서 하는 검사예요. 특별하게 재워서 하는 검사는 아니고 아기가 잘 때 하는 그냥 검사입니다. 먹이고 보통 생후 한 달 전에 검사를 하고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패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3, 4개월의 소리에 반응이 없으면 재검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신생아 증상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 요거는 신생아들은 응급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일 이전의 아이들은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은 일단은 무조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유 시에 호흡이 이상하다든지 입술에 청색증이 보인다. 혹은 구토가 너무 잦다. 그리고 10번 이상. 10번까지는 보통 잘 안 보거든요. 모유변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변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물 같은 설사.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잘 먹던 애가 잘 먹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든지 온몸이 노랗게라고 하면은 발바닥, 그 다리 부분까지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면은 요 정도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홍서희님 질문인데요. 매일 씻는 게 좋습니다. 매일 씻는 게 좋고요. 매일 씻어야 되고요. 얘네들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씻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매일 씻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비물이 애들이 생각보다 많고 애들이 이제 목이나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부분이 접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을 매일 씻기는 것이 좋으세요. 특히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하셔서 잘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기철님, 이거 이제 예, 이기철님 질문인데요. 함몰 음경이라고 하면 음경이 좀 작고 이렇게 애들이 사타구니에 살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동통에서 이제 그 음경이 좀 파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함몰 음경인지 요거는 비뇨기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양쪽을 딱 눌러서 나왔을 때 정상적 크기면 솔직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크기가만 정상, 나와서 이제 나와 있는 양쪽을 눌렀을 때, 나왔을 때 정상 크기면은, 굳이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보통은 돌 정도 되면은 많이 이제 사타구니 쪽이, 살이 좀 빠지면서, 괜찮아져요. 그래서 한 돌 정도 되면은 비뇨기과를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김지은님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이 수면교육이라는 이 부분은 솔직히 요즘에 인터넷 수면교육 좋기는 한데요. 수면교육을 하신다고, 분리수면, 수면교육을 하신다고 애를 너무 굉장히 많이 울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분리수면에서 아기가 이제 다른 방에서 무조건 자고 울다가 지쳐서 자게끔. 근데 이제 이런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는 한데 다 필요한 건 솔직히 아니고 이제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밤잠이 생기고 이제 밤낮을 이제 구분하는 개념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분리수면이 되려면은 분리수면이 수면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바이오리듬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밤 시간을 구분을 해준다고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시면 되고 밤인데 애들은 재운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TV 틀어놓고 밖에서 놀고 이제 이러면은 그거는 수면 교육에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자야 되고 약간 어둡게 해주고 이제 불빛이 안 들어오게끔 이제 수면등 아주 약한 수면등 같은 건 당연히 있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하시고 네, 그런 부분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면 교육은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시길래 좀 그러면은 애들한테 오히려 안 좋다고 제가 보통은 말씀드리거든요. 네. 맹하연님, 그 모유수유는 최대한 오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2년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년 권장이고요. 미국에서는 2년 권장이기는 해요. 이게 몇 개월 하시는 어머님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힘들죠. 모유수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완모를 하시는 게 많이 힘드신데 이게 밤에도 먹여야 되고 이게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 애랑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무조건 최대한 오래 하는 것을 좋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솔직히 저는 엄마의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신에 아주 최소한은 6개월 이상은 최소 6개월은 가능하면 하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의 권장은 1년이기는 합니다. 광교맘님은 신생아를 위한 영양제는요. 영양제. 비타민 D 정도는 괜찮아요. 비타민 D 정도는 괜찮고 분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유산균 정도는 괜찮습니다. 미숙아 애들은 저희가 이제 멀티비타민 제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병원에서부터 먹이는 게 있는데 그냥 만사가 아주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 대상이면은 비타민 D랑 이제 뭐 유산균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십니다. 엔젤님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들이 모유를 안 먹이면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솔직히 없으시고 그냥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모유를 안 먹였다고 해서 뭐 애가 항상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솔직히 분유도 잘 나옵니다. 분유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많아서 그러신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애들 원래 감기 잘 걸려요. 원래 감기는 워낙에 잘 걸리고 어린이집 가면은 감기를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많이 잘 걸립니다. 별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공서영님, 뭐, 모유, 네, 사실입니다. 모유 수유하면 가슴도 작아지고 모양도 바뀌시고, 네, 안 바뀐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솔직히 조금 바뀝니다. 바뀌고, 네, 바뀐다고 하면 답변 되실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엄청 뭐 심하게 뭐 그런 거는 아니라서 글쎄요. 이게 모유수유를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도움이 되기는 좀 좀 당연히 결혼 전에 아기 낳기 전이랑은 좀 바뀌시겠죠? 바뀌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쁘게 크는 거를 보면 괜찮지 않으실까요? 아, 강유진님, 그 가슴 마사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모유를 더 잘 나오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되고요. 이게 가슴 마사지가 그냥 가슴을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모유가 뚫리게끔 하는 마사지예요. 조금 특수한 마사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세요. 되게 통증이 엄청 심하고 아프실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가슴 마사지가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모유가 처음부터 가장 잘 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선이 뚫릴 때까지는 좀 가슴 마사지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쵸. 모유수유가, 그쵸. 최고의 선물이기는 하고, 엄마가 가장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가끔씩이 아니라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온몸이 아플 정도로 전몸살을 많이 하세요. 초반도 그렇고 잘 먹다가도 이제 많이 전몸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찜질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솔직히 전몸살이라고 하면 이때는 많이 물리시는 것밖에는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몸살이 잘 못 물렸을 때 전몸살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물리시면은 오히려 이게 한번 이제 유선이 뚫리고 좋아지면은 전몸살이 안 와요. 그래서 아주 자주 물리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밤에도 잘 물리시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네, 이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셔서요. 네,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